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월 5일 금요일이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금요일이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월요일 설날이 껴있다 보니까는 한 주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2024년도 첫 주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1월 첫째 주는 보통 시장이 조금 무난하고 평이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첫 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장이 다이나믹하거나 재미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차곡차곡 작년부터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매매보다도 오히려 갈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해놓고 기다리면서 내 순번을 기다리면은 좋은 수익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솔트룩스 이거 가기 전에 미리 좀 사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솔트룩스가 또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하나 드렸는데 요즘 시장이 정말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장중에도 막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변동폭 자체가 심하다 보니까는 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ES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 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최근 뉴스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영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시장에서 중간중간에 눌림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은 급할 필요 없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이 많이 달려야지만 슈퍼리치가 또 열심히 힘을 내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더 설명을 해드릴 이런 뭔가 그게 생기잖아요. 파이팅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적극적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1월 1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발 CES 2024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합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색깔이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요.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쫓아 들어간다 라기보다도 뭔가 모멘텀, 확실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면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제가 영상 1월 1일 날짜 딱 뜨죠. 그리고 AI 쪽 같은 경우에는 솔2 이렇게 딱 써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미리 선점을 했으니까 솔트룩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의 고가 335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제일 강해 보이는 거는 AI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에 CES 2024가 1월 9일부터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번 CES 2024 같은 경우에는 로봇보다는 AI 쪽, 특히 챗 GPT 요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솔트룩스가 약 500만 건에 달하는 보유 언어 자원이라든지 국내 최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변동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단기 이슈 모멘텀이 될 만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보면은 1월 9일부터 CES 2024, 그 다음에 1월 8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리치 영상을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동훈 아나텍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요게 조금 그거예요. 뭐냐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동훈 아나텍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더 홀딩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하락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중인데, 조정 후에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원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같이 흔들린다라기보다도 그냥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으니까 나는 천천히 더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손절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도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에 대해서는 그냥
홀딩을 시켜놓고 보유를 하고 좀 더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애플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27일 미국에서 판매 시작을 한다, 이 이슈에 대해서 같이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내가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윤 대통령 공매도 금지 선거 끝나면 풀린다? 저는 선거 끝나면은 풀리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어제 기사에 의해서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적인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저거 총선 때문에 공매도 금지 시켜놨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뭐 일단은 기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보면은 국민들과 첫 민생 토론회 개최, 문제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안 되면은 계속 금지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공매도 현안을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던 거를 시스템화 하겠다 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터리 아저씨가 줄곧 주장을 해왔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뭐 정치가 여러분들 뭐 어려울 게 있어요?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합리적으로 잘 해주면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표심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나. 내가 반장이 됐을 때도 애들이 막 자꾸만 뭘 요구를 했을 때 애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면은 애들은 저를 지지를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랑 마찬가지로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좀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적인 부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공매도를 할 때 이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업팅 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매수 매도를 할 때 시장가로 가격의 변동을 주면서 사거나 팔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를 하고는 시장가로 주문을 넣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왜? 공매도들은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력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작게는 뭐 수백억에서 많게는 뭐 수천억 원까지 공매도를 때리는데, 이 큰 자금이 시장가로 매도 주문이 쏟아져 버리면은 순식간에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근데 시장가로 막 수십억, 수백억 원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구나. 왜?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업팅룰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단속할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때요? IT 강국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공매도를 아직까지도 이 손으로, 수기로, 볼펜으로, 연필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거를 과연 우리나라 IT 강국에서 전산화를 못해서 과연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전산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업팅룰 위반이라든지 뭔가에 대해서 증거들이 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당연히 발생을 한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확실하게 요번에는 시켜야 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랑 개인들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는 좀 평평하게 맞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이게 시스템 구축이 이제는 된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세력들, 지금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뭔가 성장성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하락이 나왔다? 아니잖아요. 수급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훨씬 더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까 말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기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드론 공격에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원 뭐 4명이 숨졌다, 뭐 미궁 소행이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드론 공격이다 하는 워딩 자체를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드론 쪽을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 중에 하나인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것들도 4,9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4,550원 이렇게 딱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쟁 관련 드론주,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AI 쪽 인공지능이랑도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뭔가 지상군에 대해서 뭔가 막 투입을 한다라기보다도 드론을 활용을 해서 전쟁,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드론으로 폭탄을 실어서 뭐 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드론이랑 같이 폭탄이랑 터지게 해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공격들이 지금 세계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다,
트렌드 아니 이걸 트렌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여기서 인공지능이랑 엮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T 제품 뭐 컴퓨터 기기라든지 통합 배선 솔루션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종속회사 엘림넷은 인터넷 보안 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인공지능이랑도 같이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AI 쪽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드론이랑도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모멘텀을 양쪽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나이스하지 않겠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인공지능이랑 엮여서 올라가든 뭐 드론이랑 엮여서 올라가든 뭐로 가도 우리는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죠? 뉴스 요즘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MBC 뉴스가 보통은 막 8시 하잖아요. 근데 막 8시 전에도 뉴스를 시작을 하고 막, 그래서 요즘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TV를 어떻게 보면 TV를 많이 안 보고 뭐 핸드폰을 통해서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로 많이 보는데, 일단은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영건설 워크아웃 채권단 냉기류의 SBS 지분 매각 뭐 검토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이 네박자 클럽 멤버십에서 SBS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SBS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간에 급등이 잘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SBS의 지분을 태영건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 태영건설이 지금 PF 부실 1순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상태고, 한마디로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이다, 폐업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망하겠구나 이런 상황인데, 태영건설이 영업하는 동안에 대부분 지분이 주변 관계인까지 다 합치면은 20에서 30% 내외가 돼요. 근데 사실상 기업은 거의 100% 자기들이 뭐 사적 기업인 것 마냥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왔어요. 뭔가 뭐 의견을 내도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우리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음대로 장사를 해먹다가 막상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나는 이 회사의 지분을 20%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만 책임을 지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마치 100%를 갖고 있던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20%밖에 안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태영건설 오너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인데 SBS를 팔아서라도 이번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태영건설이 SBS는 절대로 안 팔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너무 채권단이라든지 주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SBS가 올랐던 이유 같은 경우도 매물로 만약에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지상파 채널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살려고 덤벼드는 기업들은 당연히 줄을 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고, 그러면은 그것도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는 SBS를 가지고 뭐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상황을 뭐 지켜보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복현 수천억 자산 태영 오너 일가 자구안에 1원도 안 내나 막 이런 식으로 센 워딩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태영건설의 이 오너 태영 오너 일가는 그냥 법정 관리를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 지분만큼만 포기를 하면 되니까 그동안에 쌓았던 부를 전부를 잃지는 않는다. 소위 말하는 비투를 내심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국내 증시 폭락이라든지 PF 부실 대란이 일어날 거고, 태영 오너 일가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정부 금감원 그냥 이대로는 당연히 가만두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시면서 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은 조금은 뭔가 더 스토리상 굉장히 재밌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1월달이 뭐 첫 주기는 하지만 좀 아쉬웠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1월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매도가 어찌됐던지 간에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연말에 넘어온 매물을 지금은 소화를 하는 구간이고,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1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재작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5조 1000억 원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기관 매도를 변동성으로 활용해서 주체
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뭐 아직 추세 전환이 뭐 볼 상황, 뭐 추세가 뭐 꺾였거나 이런 것도 볼 상황도 아니고, FOMC 의사록 내용도 뭐 새로운 사안이 나온 것도 전혀 아니다. 그냥 지금은 금리의 기대감이 꺾인 것이 아니라 과한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뭐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막 겁을 먹거나 어떻게 미치겠다 무서워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 세일 구간이구나, 연초니까 세일 기간에 들어갔구나, 나는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뭐 이슈라든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개별 종목 섹터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트레이딩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시장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저가 분할 매수하는 게 당연히 기본 대응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인플레이션 중기 추세 둔화라든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그 다음에 반도체 중심의 기업 실적 바닥 통과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피하고 겁먹고 쫀다라기보다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쇼크로 뭔가 하락의 폭이 막 미친 듯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장기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유효하고,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방향성보다도 섹터별, 테마별 순환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종목이 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이 기반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수가 하락이 나왔을 때 나는 한 번 더 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뭔가 단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매수한 다음에 올라오면은 깔끔하게 수익으로 실현을 하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복잡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나는 기본기에 조금은 더 충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